지난해였죠. 땡플릭스에서 드라마 시리즈로도 제작된 애나 만들기라고 혹시 뭐 들어보셨거나 일단층의 보신 애나. 분들 계실 텐데요. 당연히 맞죠? 봤어. 네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게 그러면 실화네요? 맞습니다. 실제 주인공 이름은요. 애나 소로킨. 네. 이게 아마 2013년 애나 델비라는 가명을 가지고 뉴욕 사교계에 등장해서 나는 이제 독일계 백만장자의 딸이고 6천만 달러, 그러니까 뭐 7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상속녀야라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되게 재밌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플루언서라 그러죠. 네. She was born in Russia and raised in Germany in a family notable for, well, not much. SNS 스타로 이제 발돋움하게 되죠. 백만장자라고 말했던 그녀의 아버지는 실제로 트럭 운전사였다고 그냥 하고요. 평범한 가정에. 너무 다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녀가 계속 그렇게 펑펑 써댔던 돈들도 다 지인한테 뭐 빌린 돈이거나 아니면 신용담보를 통한 대출을 통해서 받은 돈으로 썼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건가요? 얘 이렇게 거짓말을 잘 했는데 이렇게 막 빌렸는데 못 갚아가지고 걸린 건가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관종, 뭐 인플루언서로 성장을 하다가 이제 자신의 영향력이 특히 패션계 쪽에서 이제 영향력이 커지니까 자신감이 커져서 이제 제대로 된 규모의 사기를 기획을 합니다. 2017년에 그 미국의 맨하튼에 애나 델비 재단을 이제 설립한다라는 명분으로 위조 서류를 또 제출을 해서 은행에서 2,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원 좀 안 되는 돈의 대출을 시도를 했는데 이제 은행 쪽에서는 야, 너 상속녀라며 뭐 그렇게 돈이 많으면 왜 네가 아직 대출을 받냐? 그러네요. 네, 700억 있더라고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모든 그녀의 사기 행각이 발각되고 말죠. 진짜 맞는 말이에요. 돈 많은데 뭐하러 대출해? 그렇죠. 그러니까. 딱 걸렸네요, 거기서. 딱 걸렸네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뉴욕 검찰이 소로킨에 의한 피해액을 좀 추산을 해봤는데 네. 총 27만 5천 달러, 그러니까 한 3억 4천만 원 정도다라고 이제 파악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국적이 미국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일로 추방이 됐고요. 다수의 절도와 사기 혐의로 결국 2019년 5월에 이제 징역형이 선고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재판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왜요? 재판을 받으면서도 본인의 개인 스타일리스트를 고용을 해서 세상에. 그 재판 룩을 연출을 합니다. Found fame, turned court into a circus. She hired a celebrity stylist, created a social media buzz, and made sure all eyes were focused on what she was wearing. 그래서 재판 그 길 하나마다 굉장히 드레시하게 옷을 잘 입고 룩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해시태그가 달려서 굉장히 인기를 얻기도 했고 그 법정 룩이라는 계정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 저 감옥에 있어요? 근데 한간에 의하면 애나 소로킨이 그 안에 수감 생활을 하면서는 사실은 태블릿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맞아. 해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제약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수감자들한테 돈을 주고 그 태블릿 이용 시간을 산다고 합니다. 똑똑하다. 그래서 다른 수감자들은 얘 똑똑하다. 진짜 돈이 많나 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소신 있는 한마디를 이렇게 당당히 밝히고 다녔는데 뭐라 그랬냐면 네. 돈이 있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정말 애나 소로킨 다운 말입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안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태블릿 하는 거 보면은 그 안에서도 사기칠 사람이에요. 100% 그러겠죠. 100%. 그 무슨 증후군이죠? 그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 증후군이 있으니까 맞아요. 100%죠. 근데 또 요즘 SNS 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네. 하는 사람 많으니까 이 안에서 사기 치는 사람도 되게 많고 많죠. 범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SNS라 그래서 로맨스 스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맨스 스캠이요? 네, 로맨스 스캠. 내가 누구다, 너랑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정말 로맨스 같이 이 사람과 멀리서 그 롱디의 연애를 하는 것처럼 그 감정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를 너무 만나러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좀 빌려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송금하면 당연히 그 SNS 계정은 이제 사라지고 없게 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 이태리에서 유명한 선수가 그 스캔들 들어왔어요. SNS 통해서 어떤 여자 만나가지고 그 여자가 그냥 돈 빌라고 이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그 돈 빌렸어요. 2년을요? 2년 동안 한 번도 계속 만나지도 않고.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가졌다고 생각하고 자꾸 돈 내는 거예요. 결과는 딱 잡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실 수법이 이제 메시지를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이 뿌려요. 그 중에 한 명만 걸려라. 그래서 딱 한 명이 정말 본인의 딱 그 소나기에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뭐 사진 보내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계속 그러고. 그냥 굉장히 이제 뭐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사별을 하시거나 이렇게 혼자 되신 외로운 사람들을 노려서 그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어쨌든 우리도 SNS를 그래도 조심하자. 맞아, 여기가 맞아. 느낌이 진짜 오네요. 조심해야 돼.